할 때 양반들 웃음깡스럽게 탈수고 묘사하고 했던 그 시초가 우월성 이론에 기반한 웃음 발생 원리고요. 그 다음 부조화 이론입니다. 부조화. 몸에 문신 있고 울그락부르락한데 와가지고 저 마카롱 5개만 주세요 했을 때 그 발생하는 그 묘한 뒤틀린 부조화에서 발생하는 귀여운 것, 그게 이제 부조화 이론에서 발생하는 그 웃음이에요. 그러니까 웃음은 뭐냐면 내가 어떤 거를 기대할 법한 그 지점이 있는데 그거를 재미있게 깨줄 때 웃음이 발생하는 그 원리예요. 그러면 그거랑 약간 비슷한 게 논란이론, 반대론 등 긴장감에서 이 원리인데, 여러분 그 가끔 유튜브나 뭐 페이스북 보면 짤막한 영상 중에 몰카 영상 같은 거 가끔 연출한 거 있잖아요. 불법 촬영 영상 말고 몰카, 그거 서로 합의한 몰카 촬영 영상 했을 때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그거 아니에요? 누가 진짜 화난 것처럼 싸우고 몰카 대상자는 그걸 어쩔 줄 몰라서 안절부절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몰카였지롱하게 밝혀지는 순간 긴장감이 해소되면서 모두가 행복하게 속았잖아 이러면서 웃는 거 보여있죠. 그러니까 어떤 긴장감을 조성해주고 풀렸지롱 이렇게 해주는 그 웃음, 요거 했을 때 긴장감 해소의 원리에 의해서 웃음이 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작가들은 이거 이론이 이렇다 저렇다 이게 알아두는 재미도 있겠지만 실제로 써먹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가 예시 하나만 들어줄게요. 여러분이 공포 장르를 뭐 연출했다고 쳐요. 그러면 세련된 작가들은 무슨 방식을 쓰느냐? 누군가가 뭔가 칼로 보이는 듯한 혹은 위험한 흉기를 드는 듯한 그 실루엣으로 천천히 나에게 다가오는 장면이 있고, 요 주인공 캐릭터는 모르고 있고 계속 다가와서 우리는 긴장감을 형성합니다. 긴장감 형성한데 알아야 돼, 피해야 돼 등등등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가와서 보니까 오뎅 핫바였지롱 하고 보여줘요. 그럼 긴장감이 해소돼서 웃으려고 하는 찰나에 옆에서 이제 총알이 날아온다든가 그래서 실제로 죽는다든가 이런 연출을 많이 씁니다. 데스티네이션 이런 영화 봤습니까? 못 봤어요? 아무튼 누가 봐도 지금 욕조에서 감전돼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무사히 나왔어요. 긴장감 해소되려는 찰나에 넘어져서 이렇게 죽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써요. 그런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하니까 한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요 모든 근거는 프로이트 아저씨가 뭐 했던 거 그거에 바탕으로 지금 소개해드렸던 거예요. 너무 깊게 알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 유머의 전제를 봅시다. 우리가 웃음을 주거나 웃음을 연출하고 싶을 때 유머의 전제는 보는 독자의 배경 지식이 어느 정도일 것이다 라는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너 오늘 옷 입었는데 야 멋지다. 흥선대원군 같다. 이랬을 때 우리가 이제 웃었다고 쳐요. 이게 놀리면서 웃는 그 웃음이잖아요. 그럼 흥선대원군을 알아야지 웃어요. 그죠? 그죠? 야, 니 오늘 옷 입은 거 마치 로버트 제임스 같다 했을 때 누구지? 모르죠? 그러면 발생을 안 해요. 그러면 로버트 제임스가 뭐냐면 잘 못 입기로 유명한 코미디언 누군데 설명하는 순간 유머가 실패했다고 보통 표현합니다. 그래서 유머를 적절하게 구사하려면 내가 타깃으로 하는 독자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명확하게 알아서 지금 그 사람들한테 무슨 지식이 상용화되어 있고 예를 들면 트렌드로 따지면 무슨 밈이 돌고 있는지를 아는 상태에서 내가 적절하게 구사해야 유머 전제가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유머 구성하는 요령은 수순,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그 수순이 엄청 중요합니다. 제일 안 좋은 수순은 뭐냐면 여러분 주변한테 재밌는 얘기 해줄 때도 야 내가 오늘 진짜 재밌는 얘기 하나 알고 있거든 너 진짜 배꼽 잡을 거다 자 들어봐 했을 때 여러분 이 좋은 수준 같아요? 너무 기대감을 높여주면은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좋은 유머의 수순은 내가 고백 하나 할게 내가 젊은 시절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낫지 내가 뭐 하든 이렇게 설명을 구구절절 시작하는 수순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정도만 표현해봅시다. 자, 웃음 발생의 조건은 요건데 시대상을 늘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7, 80년대 작품이다 이런 거 봤을 때 이걸 웃으라고 그랬다고 요즘 기준으로 보면 이런 거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유머는 뭐 그때 시대상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거 감안해서 해야 되고 이때 블랙 유머를 하든 뭐 표현형 유머를 하든 이게 뭐냐면 내용 유머가 있고 표현형 유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그맨들도 그 작가한테 대본을 받아서 하는 꽁트가 있고 아니면
그 꽁트를 자기가 누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재미가 달라지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그러니까 잘 살리는 사람, 그 다음에 내용 자체 구성을 잘하는 사람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이건 넘어가고 그래서 아까 그 재미 요소 중에서도 몇 가지를 넣어가지고 이번에는 로그라인 설명을 했지만 직접적으로 몇 개만 봅시다. 주로 여기 들어가 있는 것들이 로그라인이라고 하는데 넷플릭스에서 몇 개만 좀 걷어와 볼게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한 8개 정도 이제 소개를 할 건데 잘 읽으려면 조금 목이 아프니까 요거부터 해볼까? 블랙패스인데 바깥 세상 로그라인은 아닙니다. 이거 소개글이라고 해야 돼요. 바깥 세상 모르게 첨단 기술로 번영을 누리는 와칸다 왕국 이곳의 희귀 금속과 왕자를 노리는 이들로 인해 어그로움이 들이운다. 세계로까지 번질 거대 위협 이를 막아낼 힘은 세 국왕에게 있으니 블랙팬서의 이름으로 세상을 지켜내라 라는 그러니까 로그라인이 아니고 저 요약글이 있는데 저 정도면은 내가 스토리를 쓰려고 하는 초반 세팅의 아이디어 점검을 할 때 대단히 도움되는 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제 정상적인 대면 수업이다 이랬다 치면은 여러분한테 지금 뭘 시킬 거냐면 시뮬레이션을 돌리세요. 제가 그때 요것들을 하나하나 바꿔보면 된다고 말한 적 있죠. 기억이 납니까? 그게 바꿨을 때 말이 정확하게 되는 그 어떤 그 기본적인 그 줄거리를 찾아내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가 모르게 바이러스 억제 기술로 그 어떤 질병 퇴치를 누리는 북한이랄까요? 북한 이곳의 희귀 식물과 그 바이러스 퇴치 물질을 노리는 이들로 인해 북한에 먹구름이 들이온다. 세계로까지 저 이건 똑같이 써도 돼요. 거대 위협 이를 막아낼 힘은 김정은에게 있으니 블랙 정은의 이름으로 세상을 지켜내라. 그러면 내가 몇 가지만 대충 바꿨는데 이 줄거리가 있다면, 그러니까 이 줄거리 코어 핵심만 지켜준다면 내가 즉각적으로 지금 스토리 이거에 맞게 스토리를 5개의 초안을 만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금 내가 10분을 드리면 있습니다. 컴퓨터 켰어요? 써볼래요? 오늘 일찍 맞춰주기 위해서 이거 이제 그거 시킬 거예요. 시켜서 여러분들 10분간 그걸 쓸 겁니다. 그리고 제가 돌아다니다가 몇 가지 팁을 줄 거면 주고 누가 손을 주고 물어보면 하고 그것들을 합니다. 스토리텔링 시간에. 근데 우리는 했다고 치면 어떨까요? 넘어갈게요. 했다고 치는 거예요. 우리 그거 한 거예요. 이렇게. 그냥 빨리빨리 또 설명하고 넘어갈 테니까.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퓨브 이거 무려 97년도에 나온 그 작품입니다. 눈을 뜨니 기묘한 곳에 있었다. 방이 서로 연결된 미로에 갇힌 6사람. 여기 어떻게 왔는지 왜 왔는지 모른 채 출구를 찾아 헤매기 시작한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면 오징어 게임도 어떤 신선한 양념들이 예를 들면 한국적인 전통놀이라든가 한국 특유의 정서인 의리라든가 정, 신파 이런 것들이 글로벌에는 신선했기 때문에 또 재미를 끌었듯이 이런 형태의 그 중간 코어를 가진 작품들은 이게 막 차면 다 차일 정도로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생존이나 서바이벌물 저처럼 많이 본 사람들은 오징어 게임도 엄청 순한 맛이에요. 아이고 이렇게 순한 진라면 맛이 있을까 정도로 정말 착하게 사람 깔끔하게 죽이고 별 잔인한 묘사도 없어요. 자 이게 97년도 그건데 요 껍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요 포맷은 지금은 신선한 로그라인이나 그 신호배 초안이 될 수는 없어요 이제. 그러면 항상 말씀드리는 게 스토리 그 발상 기법 중에 이제 토핑이라고 하는데 여기다 여러분은 뭔가를 변형시켜서 넣어줘야 됩니다. 6사람은 식상하니까 한 600명 해볼까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6사람에서 사람이 식상하니까 호랑이, 악어, 외계인, 에일리언, 사람 이렇게 종이 같이 갇혔다라고 설정을 할까? 아니면 여기 갇힌 사람들의 이유를 내가 신선하게 설정해 볼까? 이런 막 고민들 하셔야 돼요. 보통 많이 쓰는 클리셰는 그거예요. 여기 갇혔던 사람들은 어떤 실험을 당하고 있다. 혹은 부자들의 유리의 놀이터로 한번 그 작동을 하고 누가 관찰을 하고 있다. 이건 엄청 빤히 나오는 설정들이고요. 또 그 다음 빤한 설정이 뭐냐면 이 6사람은 어떤 특정 인물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기서 심판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설정도 엄청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가상 지옥이다. 그래서 지금 어떤 뇌 감옥 같은 데서 지금 그
그거를 형을 집행당하고 있는 중이었다 등등등의 간접이나 설정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나는 무슨 설정을 해볼까라는 고민을 하면 뭐 신선한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아까 내가 악을 체험해보고 싶은 악취미가 그것도 독자의 하나로서 존중받아야 된다 했잖아요. 여러분은 이런 관점을 넣어줄 수도 있죠. 내가 학교에서 한참 달렸던 아주 그냥 유명한 일진이라고 치고 지금은 그냥 금수저 집안에서 자란 덕에 회사 하나 물려받아서 잘 실장으로서 잘 살고 있는데 내가 한참 철었던 시절에 괴롭혔던 그 6명이 있는데 걔네들은 요즘 뭐하고 사나? 그래 한번 더 괴롭혀볼까 해서 걔네들을 납치해서 지금 게임을 벌이는 중인 취미를 가진 저 재벌 2세 금수저의 그런 감금 상황극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악의 끝판을 또 보여주는 거지. 참회도 안 해. 미안해서 부른 것도 아니야. 그냥 한번 요즘은 어떻게 사나 한번 더 괴롭히고 싶어. 그래서 6명을 감금한 상황이었다. 물론 그 결말이 편하려면 당연히 이 주체자는 응징을 당해야지 편한 어떤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억수로 또 꼬다이처럼 그냥 고집이 있는 뭐 이상한 거장들 뭐 이렇게 그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감독이나 그 작가들은 일부러 이거 주체자가 처벌받지 않는 상황에서 결말을 짓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가 무슨 토핑할 건지를 이렇게 보면 좋아요. 제가 그 한 3, 4년 전이었는가 심심해가지고 넷플릭스 리모컨 들고 요 소개글을 계속 다 본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재밌대.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다시 하라 못하겠어요. 눈에 피날 것 같더라고요. 한 3시간인가 그것만 계속 본 적이 있었어요. 재밌더라고요. 데스노트 유명한 작품이죠. 10대 소년 라이트 터너는 이거 번안이에요. 그거 원래 걔 이름이 뭐였죠? 어쨌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지만 걔는 소자의 노트를 발견하고 저거. 그럼 여러분이 변형을 한다면 뭐 데스그램이라든가 데스북이라든가 뭐 그런 SNS 채널을 활용해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태깅을 하고 우리 좀 죽어버렸으면 뭐 이렇게 혼자 비밀글을 쓰고 잠들었는데 다음날 학교 갔더니 걔가 실제로 그렇게 죽었네? 뭐 이렇게 설정을 깔아준 다음에 이야기를 발생시키면 얘는 그대로 가되 어떤 이 아이의 초원은 그대로 가되 신선한 작품을 하나 기획해 볼 수는 있어요. 물론 다양한 토핑이 더 필요하겠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의문의 존재에게 DM을 받게 되는데 이런 식이에요. 그렇죠? 난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데스북2라는 계정으로 내한테 친신이 왔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뭐 이런 것도입니다. 그런 식으로 나는 새로운 어떤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이렇게 합쳐도 되죠. 뭐 그 방금 말한 설정도 이제 식상할 수 있으니 또 뭘 넣으셔야 될 거예요. 아마 뭐 틱톡처럼 뭐 데스톡 이래가지고 내가 어떤 3D 프로그램, 의문의 3D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게 됐는데 걔 얼굴을 합성해서 모델링을 해서 했더니 뭐 되더라. 이런 식으로 한 단계 더 가야 될 겁니다. 자,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고요. 소개하는 거 쭉 한번 넘어갈게요. 여러분이 그 나중에 기회가 되거든 요 스토리 헬퍼라든가 이런 이제 그 프로그램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다 검색이 가능하거든요. 한 줄 요약으로 도대체 이 작품은 무엇로 할 수 있는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회가 된다면 과제로 내주진 않을게요. 자율로 하세요. 한 500개 정도만 찾아보시면 이야기 짜는 그 핵심 코어들을 이렇게 잡는구나라는 감이 켜져요. 그 감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과제도 그거잖아요. 로그라인을 어디 많이 찾아봐라. 그 다음에 추출해봐라. 검색하는 거랑 추출은 달라요. 여러분이 작품 하나 보고 내가 이 로그라인은 이건 것 같다. 이게 추출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마지막은 창작. 검색, 추출, 창작, 검색, 추출, 창작, 검색, 추출, 창작 아마 이렇게 3단계로 내가 아마 내놨을 거예요. 지금쯤은 여러분 시놉시스 쓰고 있어야 될 타이밍 정도 됩니다. 자, 이런 것도 한번 재미로 좀 보시면 되고 자, 챕터 3 쉬었다고 치고 로그라인을 잡을 때 이제 여러분 주제 잡는 그 방식에 대해서 이제 패턴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요것만 해도 여러분이 작품 하나 주제 잡는데 엄청 쉬워집니다. 자, 주제 보면 주제 테마라고 하기도 하는데 하나, 둘, 셋, 넷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먼저 여러분은 인류가 혹은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도덕적 혹은 상식적 보편적 기준의 어떤 보편적 의견을 하나 설정해 줘야 돼요. 보편적 의견. 여러분 작품 안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보편적 의견에 대한 비판, 그러니까 딴지를 하나 소개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정을 해줘야 돼요. 알겠죠? 그럼 똑같아요. 정반합인 것 같죠? 지금 딱 보니까. 그러면 그 딴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노? 라는 그 결론, 그러니까 이상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거 1, 이상적인 방향 제시하는 거 2, 이렇게 돼 있어요. 저번에 정반합 얘기했지만 지금 정반합 같지 않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보편적으로 어떻게 되죠? 사람이 뭐 나쁜 일을 했다. 나쁜 일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 보편적 의견 맞아요? 딱히 딴지 걸릴 거 없죠? 이게 보편적인 의견이고 어떤 가치관일 거예요. 대다수 인류가 그냥 그럴 법하다 이렇게 수긍해주는. 그럼 여기다 그 의견에 대한 비판을 하나 넣어줍니다. 보통은 뭘로 넣어주냐면 사람은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아야 된다가 기본 명제고 기본 보편 의견인데 근데 실제로 죄 지은 사람들이 그에 합당한 벌을 받고 있냐? 라는 게 이제 요거예요. 그 의견에 대한 비판이에요. 그러면 요거가 둘 다 이제 대중적인 여론을 여러분이 수집하는 거고요. 여기서 여러분 안에 이제 공감, 몰입 혹은 그 자기 동일시 효과를 주는 캐릭터 혹은 빌런을 설정해 주는데 혹은 주조연을 설정해 주는데 어떻게 설정해 주냐? 그 이상적인 방향 뭐냐면 제3의 정반합에서 합이죠. 그러니까 어떤 이 캐릭터라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라는 주장 하나를 1로 넣어주는 거예요. 즉 제대로 된 처벌 받지 않은 사람들을 제보를 받아서 복수를 대행해주는 복수 대행 업체를 창업하려고 하는 어떤 주요 인물 1을 여러분이 설정해 줍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보통은 그냥 걔만 있으면 곤란하니까 뭐를 넣어주냐면은 걔랑 배치시켜주는 인물 혹은 상황 혹은 업체 뭐 이런 걸 설정해 줘야 돼요. 무엇이냐? 사적 복수는 안 된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한 응징을 해야지 그것이 진정한 정의다 라고 생각하는 누가 봐도 따분한 주장이죠. 그죠? 우리 그냥 뭐가 누구는 뭐 국회의원 아들이니까 뭐 안 되고 이거 보면 막 속 터지고 그러잖아요. 가서 죽어버렸으면 좋겠고 이게 이제 보편적인 의견이니까 보편적이라기보다는 보통 소시민의 그 어떤 짜릿한 카타르시스 욕구일 거예요. 근데 요것만 몰아붙이면 뭐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이야기의 본질적인 재미는 비예측성, 불확실성 뭐 등등이 부딪혀야 된다고. 기대감에 대한 대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노력이 있어서 그 노력의 대가가 나와야 즐겁다고. 그래서 걔만 승승장구하면 안 되고 자꾸 딴지거는 어떤 뭐가 필요합니다. 그건 안 돼. 그거는 옳지 않은 방식이야. 뭐 이런 거 그냥 교과서 같은 소리 하는 양반. 그렇죠? 그런 양반이 필요해서 얘를 자꾸 건드려줘야 되는 설정을 놔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주제를 이렇게 한번 적어봐라고 했을 때 요 요소가 다 들어가는가로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주제 하나씩만 가상으로 적어보세요. 예를 들면은 자연은 소중히 지켜야 돼. 보편적 의견일 겁니다. 근데 그 의견에 대한 어떤 뭔가 설득력 있는 비판만 하나 해주면 돼요. 근데 내가 이 아름다운 자연을 못 누리고 내가 왜 후손들을 위해서 양보만 해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럴 법한 사람이 가질 법한 그 비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자연을 모두 누리고 더 이상 후세대를 낳지 말자라는 의견, 극단적인 의견 이런 겁니다. 뭐 칠드러 로브맨처럼 얘가 안 태어난다든가 그런 상황 설정을 내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방향 제시 2 예를 들면은 아니다 후손한테 물려줘야 된다 자연을. 그래서 인류 말살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 안 받으면 못 받는 줄 알지 뭐. 가서 혼내줄게요 나중에. 그러다가 이상적인 방향을 제시합니다. 아니다 우리 후손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작품에서 부딪히니까요. 너무한가요? 시청 쪽이네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어보라고 시킬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켜놨을 거 아니에요. 똥으로 갑니다. 갔다 와요. 자, 지금 적어보라고 시키고 당연히 제가 보통 시간을 촉박하게 줘요. 그러니까 1시간 준다고 뭐 엄청 많이 써지고 5분 준다고 안 써지고 이건 없어요. 그냥 이렇게 5분 주면 5분 안에 써집니다. 그죠? 그거를 시킬 겁니다. 자, 준비하고 시작하고 원래는 돌려요. 원래는 돌립니다. 근데 지금 바짝 해놓고 나중에 좀 학기 후반부에 좀 널널하게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걸 시킬 거고 아마 이게 보고 했을 겁니다. 이건 주제가 성립이 좀 어렵다. 그런 코멘트 정도 해드리겠죠. 돌아다니면서. 그
다음에 저 주제를 잡을 때 발상이 잘 안 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런 5가지 조건 같은 게 하는데, 아까 말했던 그 토핑이에요. 여러분 아이디어에다가 어떻게 해야 신선하게 해주지 했을 때 내한테 토핑이 없구나 했을 때 토핑 요소를 넣어주는 거고, 영감 받는 거, 뭐 모티브 뭐 하는 거 이렇게 해주는데, 여러분 요거 2개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즉석적으로 단편 스토리라든가 어떤 단편이 아니고 장편인데 어떤 특정 화를 구상하려고 할 때 재미를 요소 빨리빨리 속성으로 넣어줄 수 있는 신인한테 가장 좋은 방식 중에 하나가 시간 제한이나 공간 제한을 걸어두는 게 좋아요. 시간 제한 혹은 공간 제한. 그러니까 작품으로 따지면 장편 그 작품 하나를 구성한다 쳤을 때 이거는 학교 옥상에서만 벌어지는 이야기다라고 여러분이 제한을 걸어두면 여러분이 작품을 쓰기가 쉬워질까요? 어려워질까요? 학교 옥상을 벗어나지 못하게 해줘. 예를 들면 여러분의 어떤 스토리 신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한테 이렇게 영감을 줄 때 시켜요. 옥상 벗어나는 얘기 절대 쓰지 마. 이렇게 지침을 줬다 쳐요. 그러면 상상력이 제한되고 막 힘들고 막 더 어려워져요. 아니면 좁혀주네? 이 안에서 내가 머리를 많이 굴리면 되네? 하고 쉬워져요. 쉬워집니다. 은근히. 그래서 공간 제한을 그런 식으로 걸어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모든 스토리를 짤 때는 레퍼런스라는 게 필요하고 무슨 이야기들이 그동안 나왔는가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는 것 중에 뭐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얘기해주세요. 나부터 할게요. 좁은 순으로. 제일 좁았던 거는 내가 아는 바로는 관 안에서만 벌어지는 작품이 있어요. 오로지 관 안에서만. 거기서 주는 재미 요소 작은 것들은 뭐냐면 관 안에 묻혀서 있으니까 어떤 제한들이 생기냐면 공기 모자라지겠죠. 조금 있으면. 그 다음에 어두우니까 무서울 거고 선전등이랑 배터리 떨어져 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뱀도 들어오거든요. 스르르 소리 나고 대박 무서워요. 보고 있으면 뱀 같은 어떤 요소들이 있을 거고 뭐 이게 관이 무게에서 뭐 무너지려고 한다 등등등 몇 가지 상황들이 막 생각이 잘 나죠. 그런 식의 베리드라는 작품인데 엄청 재밌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스포일러 될까봐 뭔 말 하면 안 되겠다. 엄청 재밌어요. 결말이 조금 씁쓸해서 그렇지. 그런 식으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차 트렁크 안에서만 갇혀가지고 벌어지는 얘기가 있어요. 단 이거는 트렁크 안만 비추는 건 아니고 차 밖도 보여주기는 해요. 어쨌든 차 트렁크 안에서 구조 요청하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베란다 난간에 서가지고 인질극 벌이는 작품도 있어요. 오로지 난간에서만 벌어져요.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뛰어내리면 죽고 뭐 이런 상황. 그 다음에 이건 많이 알겠다. 비행기 안에서만 벌어지는 거고 온갖 하이제킹 그런 장면들이 그거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여러분이 공간 제약을 걸어주면 괜찮습니다. 특히 신인으로서 이야기 빨리 짤 때 엄청 괜찮은 아이디어 발상이 돼요. 그럼 여러분은 그 공간 중에 뭐 해볼래요? 누가 한번 해볼래 하나씩? 잽싸게 빠르게 다 대답하는데 1분이면 되지 않을까요? 나는 병원요, 뭐 학교요 이렇게 빨리 할 수 있겠죠? 네. 그거만 해봅시다. 빨리 해줘. 이렇게 시간 끌면 안 돼. 아무 장소나 되면 돼요. 교실. 화장실. 병원. 꽃집. 응. 방. 교도소. 교도소 옆에 친구. 어떤 장소. 도서관. 네. 변기 좋아요. 네. 카페. 네. 우주 정거장. 네. 욕실. 편의점. 뭐 어떤 장소 한번 해요. 배 좋네요. 비행기. 뭐라고? 안 들렸어. 전기? 뭐라고? 거실. 그렇게. 지금 잽싸게 돌려도 그냥 자기 혼자 생각하는 것보단 다양한 거가 나오죠. 예를 들면 욕실에서 뭐가 발생할 수 있지? 욕실에 감금된 상황은 어떨까? 뭐 이런 거 하면 돼요. 그리고 조사하거나 취재해보면 알다시피 여러분 위험할 때 욕실 쪽에 들어가 있으면 그 건물 아파트라든가 이런 구조상 가장 튼튼해요. 그 말인즉슨 여기에 갇혀버리면 또 이제 나가기 제일 힘들어요. 빡세요. 그 공간에 그러시래요. 그러면 여러분은 내가 여기서 벌어지는 얘기가 하려고 했다. 감금이 되어버린 상황인데 구조 요청을 해야 된다. 근데 핸드폰 배터리는 낮아질수록 좋다. 우리가 장르적 재미를 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 먹을 거라든가 이걸 확보하는 게
나중엔 어려워질 것이다. 나중에 비무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늘 정 배고프면 화장지 뜯어먹고 치약도 먹고 거기서 먹을 수 있는 게 뭐였지? 등등등의 뻘짓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 제약 조건을 두려면 나중에 단수가 되면 되겠죠.